진짜 위험한데요. 그거를 자면 팩이 마르잖아요. 그럼 다시 얼굴에서 수분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물을 넣어줬으면 다시 못 날아가게 유분기를 쫙 다시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자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럴 바에는 팩을 좀 짧게 하는 게 나아요. 피부 관리를 위해서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콜라겐 위장에서 그들에 흡수되기에는 너무 문제가 큰 물질이어가지고요. 먹는 콜라겐을 먹는다고, 돼지 껍데기, 족발 먹는다고 그게 얼굴로 가서 막 이렇게 작용하지는 않아요. 다만 분해가 되고 그걸 흡수를 해서 몸에서 그걸로 다시 콜라겐을 합성할 수는 있겠죠.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는 콜라겐의 효과는 어떤가요? 대부분은 그게 바로 얼굴에 가서 착 작용할 거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먹는 게 나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재료니까. 그렇죠? 재료니까 그걸 어쨌든 재료가 돼서 몸에서 다시 합성을 할 테니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건강상에. 하지만 그게 그대로 얼굴에 가서 이 콜라겐을 먹으면 여기로 슉 간다고는 좀 하긴 힘들 것 같고요. 이게 일부 가수분해된 콜라겐은 괜찮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부분의 콜라겐은 안 된다고 봐야죠. 안 먹는 것보다는 재료가 어쨌든 들어가는 거니까. 단백질과 비타민C 두 개가 콜라겐의 재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피부 노화 예방을 위해서 추천하시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녹차가 있어요. 녹차가 피부에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녹차에는 카테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고 콜라겐 분해 요소를 억제해서 콜라겐 분해도 막아줘요. 그리고 또 각질형성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켜서 이 피부의 두께를 증가시켜요. 뿐만 아니라 이게 또 멜라닌 색소의 합성을 억제를 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까매지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하얘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성분은 쉽게 산화가 돼버려요. 아쉽게도 화장품이나 바르는 약으로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시면 되겠죠. 카페인에 민감하지만 않으시면은 하루에 여러 잔 녹차를 우려낸 후에 바로 드시면 됩니다. 세네 잔도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산화 물질을 먹는 거예요. 비타민 C나 E, 글루타치온은 이미 시중에 건강 보조제가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어서 섭취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4가지 항산화 물질을 알려드리면은 플라보노이드, 이소플라본, 레스베라스트롤, 그리고 폴리페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바쁘기도 하고 이제 음식으로 챙겨 먹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영양 보조식품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C 챙겨 먹고 있고요. 종합 비타민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겨울철 피부 관리가 특히 더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겨울철 피부 관리 팁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겨울철은 사실 건성 피부가 제일 싫어하는 계절일 거예요. 이제 온도도 떨어지는데 습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 보습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습도 유지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무실에 근무하면 나 혼자만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보습제를 자주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히터가 직접 얼굴로 오는 것만 좀 피해주시고, 그리고 차를 만약에 운전한다 그러면은 히터를 틀지 않고 열선을 켜는 거예요. 사실 저는 퇴근할 때 차에서 열선 켜고 얼굴에 팩을 붙여요. 다른 운전자분들 놀라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낮에 가습기를 틀 수 없으면 밤에 잘 때만이라도 트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7, 8시간은 사실 낮에 근무하는 시간만큼 길거든요. 7, 8시간 정도 자니까 그때만이라도 많이 틀자는 거죠? 그렇죠. 보습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1일 1팩 좋고요. 그리고 크림은 본인의 얼굴에 맞는 제형을 잘 찾아서 여러 번 덧바르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실내 습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히터는 최소한으로 틀고 낮에는 가습기 틀기 힘들면 밤에라도 꼭 트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지성이라서 특별하게 없습니다. 건조하지 않으세요? 건조하지 않아가지고. 겨울철 보습을 위해 팩이나 미스트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건조한 얼굴에 팩만큼 게 즉각적으로 좋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피부가 힘들어한다면은 피부가 좀 힘들어한다 싶으면 1일 1팩도 좋아요. 어떤 분들은 보존제가 들어서 피부에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크림은 6개월 이상 손으로 찍어 바르는 건데 보존제 많이 넣겠죠. 팩은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근데 30분 이상은 안 넘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긴 시간을 팩을 하면은 이게 말라붙고 오히려 피부에서 팩으로 수분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그리고 또 팩하고 이제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점이 있는데 꼭 보습제 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팩에는 대개는 에센스 정도의 제형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유분이나 밀폐제 같은 거는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팩하고는 꼭 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아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침에 했는데 오후에 좀 건조감이 느껴져요. 막 말라요. 그럼 2번 더 합니다. 일단 안 한 거보다는 다 괜찮을 것 같고 막상 해보면 더 촉촉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건성 피부로서 이제 해보면은 조금 너무 스킨이나 이렇게 묽은 제형보다는 조금 크림을 섞은 것 같은 약간 뽀얀 에센스 같은 게 되직하게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형이면은 좋습니다. 사실 기회 될 때 합니다, 그냥. 네, 생각났을 때 뭐 차에서 붙이기도 하고 저녁 때 뭐 설거지하면서 막 붙이기도 하고 그냥 기회 될 때 한 15분 정도 기회가 있을 때 붙입니다. 그리고 그때 건조하다고 느낄 때. 미스트는 사실 끈적끈적한 제형으로 나온 거면 괜찮은데 물로 나온 미스트도 꽤 많아요. 그래서 만약 물만으로 된 걸로 한다. 그러면은 금방 증발하면서 더 건조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왕 쓰신다면은 조금 스킨을 얼굴에 뿌리는 것처럼 나온 그런 미스트? 조금 그래도 에센스나 스킨 정도 제형의 미스트를 뿌리시는 게 좋아요. 그 정도는 쓰셔도 괜찮습니다. 귀찮아서 팩을 붙인 상태로 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그거 진짜 위험한데요. 그거를 자면 그 팩이 마르잖아요. 그럼 다시 얼굴에서 수분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물을 넣어줬으면 다시 못 날아가게 유분기를 쫙 다시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자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럴 바에는 팩을 좀 짧게 하는 게 나아요. 원장님만의 동안 관리법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다이어트예요. 슬프게도 볼살이 많으면 무게 때문에 얼굴이 이제 좀 처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체중이 덜 나가야지 어려 보이기는 해요. 슬프지만 다이어트는 동안 유지를 위해서는 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저도 사실 11kg를 뺐었는데 지금 다시 좀 요요가 와서 좀 찌긴 했지만 근데 뺐을 때 어려 보인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사실 참 힘들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그 속도에 맞춰서 뭐 빨리 빼는 게 좋으면 빨리 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피부톤 관리예요. 얼굴 이제 피부톤 관리는 저 같은 경우는 리쥬란 같은 시술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햇빛 차단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선크림은 정말 중요하죠. 타고난 것보다 더 하얘질 수는 없지만 최대한 포텐셜을 뽑아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햇빛에 나갈 땐 꽁꽁 싸매고 나갑니다. 제가 자료사진을 가져왔는데 저 휴가지 가면은 농사 모자 씁니다. 좀 창피하긴 한데 창피한 거는 진짜 잠깐이고 얼굴 까맣게 타면 그거 몇 개월 가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 남한테 신경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쓰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얼굴형을 관리하는 게 있어요. 얼굴형만 달라져도 사람이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 주기적으로 사각도 보톡스 일단 맞고요. 어렸을 때 학원에 볼살이 좀 있어서 윤곽주사 종류로 좀 맞기는 했는데 지금은 지방이 없어서 안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 이후에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실리프팅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볼살이 적은 편이라서 잘 안 맞기는 하는데 볼살이 좀 있으신 편이라면은 올세라 같은 탄력 장비가 얼굴형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세요. 원장님께서 꼽으신 가장 효과가 좋은 시술 3가지는 무엇인가요? 제가 받아봤던 시술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제 피부는 진짜 얇고 건조한 피부라서 잔주름이 되게 잘 생기는 피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대 초반부터 스킨 부스터를 꾸준히 했었어요. 지금은 리쥬란을 권해드리지만 제가 30대 초반일 때는 그게 안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피를 뽑아가지고 원심부리를 돌려서 PRP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연어주사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의사들이 피 뽑는 것도 좀 번거롭고 이제 환자분들도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제 연어주사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전쯤에 리쥬란이 출시되면서 지금은 리쥬란을 많이 쓰고 있죠. 리쥬란은 연어에서 추출한 성장인자고요. 피부가 노화로 인해 얇아지고 잔주름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피부가 어려지는 시술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효과를 봤던 거는 실리프팅이에요. 너는 얼굴이 좀 동글동글하고 그래서 어려서 동화 소리를 좀 듣기는 들었는데 이 중력으로 인해서 처지는 것을 사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30대 중반 정도부터 한 2, 3년 정도 간격으로 6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녹는 실을 얼굴에 넣는 거고요. 실에 가시가 나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피부를 당겨서 유지를 해줘요. 유지 기간은 보통 1, 2년 정도 가는데 실이 한 6개월 정도면 녹아요. 근데 실이 녹은 후에도 그 자리에 콜라겐이 생겨서 실리프팅을 받기 전보다는 더 올라간 채로 유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미용 시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보톡스죠. 보톡스를 주로 맞는 곳은 눈가, 이마, 미간 주름인데요. 모두 표정을 지으면서 나타나는 주름들이에요. 근데 보톡스는 이 근육의 움직임 자체를 좀 막아서 주름이 덜 생기게 만드는 거고요. 다른 시술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 보톡스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간단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가성비 좋은 시술입니다. 그리고 저는 얼굴에 살이 없어서 지금 잘 안 받기는 하지만 올세라가 한 번 시술했을 때는 효과가 참 좋은 레이저예요. 주로 처진 턱 라인에 많이 맞고요. 이거 효과 없다는 분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유행처럼 많이 하는 게 있나 요즘에? 유행처럼? 근데 유행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병원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15년, 16년 하셨잖아요. 그 사이에 유행됐다 사라진 시술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유행이니까 대세다라는 거는 좀 잘 안 맞고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시술들 있잖아요. 그게 훨씬 좋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부작용만 남기고 사라진 경우도 있고 효과를 못 봐서 사라진 경우도 있고 등등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신상품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품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은 유행하는 게 좋지만 다른 이런 병원에서 하는 그런 시술들은 꾸준히 해왔던 시술들을 훨씬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울세라도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그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탄력 레이저를 하는데 그게 막 새로 나왔다 하고 조금만 지켜보시고 하시죠. 동안을 위해 한 가지 시술만 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추천하시나요?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 다르기는 하겠죠. 얼굴이 다르니까. 근데 의외로 생각 못 하시는 부분이 입술이에요. 나이가 들면 입술의 볼륨도 줄어요. 그리고 입술만 변하는 게 아니라 치아도 닳아서 짧아지고 치아가 받쳐주던 볼륨이 주니까 입술도 오므라지는 거죠. 원래 입술이 볼륨이 많았던 사람은 괜찮겠지만 입술이 좀 얇았던 사람은 입술이 오므라지면서 약간 노인 같은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입술은 필러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입술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비교적 부작용도 적은 부위예요. 입술 필러도 그렇고 시술의 과함 정도는 보통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입술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다와 이 정도면 어색하다의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계가 되게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여동생과 언니가 오셨는데 여동생 입술이 한눈에 봐도 사실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 인터넷에 있는 것처럼 약간 이게 엄청나게 센 문제. 그걸 보고서 우리 언니가 저를 보더니 한번 좀 말려달라, 좀 녹이라고 좀 해달라라고 하셨는데 제가 녹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분 무슨 소리냐고, 자기 이 모양 너무 예쁘다고, 절대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환자분들의 어떤 역치가 다르다? 이 정도만 어색하다, 이게 너무 다르고, 또 의사분들도 조금 이거를 낮추면 좋잖아요. 이거 이 정도면 어색합니다라고 좀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면 좋은데, 그래 환자가 예쁘다면 된 거지 뭐 하고 넣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병합돼서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당대에 유행하는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코도 저 정도면 너무 예쁜 것 같아. 또 눈도 저 정도 높이면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당대에 100점을 노려서 하면 나중에 2, 3년만 지나도 저거 과인데 이거 과인데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 스승님들한테 배워 나갈 때는 그래 이 정도가 예뻤어 라고 했던 것들이 금방 유행 지나서 너무 보기가 싫은데 라는 거를 보면서 저도 약간 좀 죄책감도 많이 느껴지고 내가 그때 조금 싸워서 환자분이랑 조금 싸우고 또 우리 스승님이랑 조금 싸워서 조금만 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얼굴에서 100점을 맞으면 안 돼요. 뭐 눈, 코, 입, 입술, 뭐 애교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100점을 하는 건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다 100점 맞겠다 이거 너무 큰 욕심이고 전체적으로 90점 정도 하겠다라고 해서 가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요.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있어서 왜 한참 전에 압구정 쌍둥이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똑같이 이마볼록에 볼떡에 턱뾰족해서 이렇게 똑같은 얼굴이 돌아다닌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잘 안 보이고 이게 유행을 너무 따라가면은 나중에 좀 후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피부과 금액대별 가성비 시술은 무엇인가요? 내 손에 10,000원 한 장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있다. 그러면은 얼굴에 있는 작은 점, 평소에 이제 신경 쓰였던 거 있죠. 이거 작은데 거슬렸던 거 이런 거 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50,000원 있다. 그러면은 이제 미간 보톡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간은 찡그리는 주름이 좀 어릴 때부터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번 생기면은 되돌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생각할 때 습관적으로 찡그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것만 펴줘도 표정이 좀 유해지기도 해요. 100,000원이 있다. 그러면은 겨드랑이 제모나 사각턱 보톡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름에 휴가 갈 때, 뭐 수영장 갈 때 여자분들 겨드랑이 신경 쓰이거든요. 면도하고 하루 이틀만 지나도 자라고 또 밀어줘야 되고 밀다 보면은 빨갛게 염증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뭐 착색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남성분 같으면은 사각턱 보톡스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서 얼굴이 좀 갸름해질 수 있는 시술이고 그리고 개인차가 별로 없어서 대부분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300,000원 정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승모근이나 이제 종아리 보톡스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알을 줄여주고 다리를 좀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게 종아리 보톡스고요. 날씬한 어깨 라인, 목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승모근 보톡스예요. 보통 여름에 노출이 많으니까 한 3월 달쯤 맞으면 한 5월 달쯤 효과 보고요. 여름까지 쭉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높여서 50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스킨 부스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쥬란이나 주베록 같은 게 있고요. 피부가 나이 들면서 얇아지고 잔주름이 생기는 걸 방지하고요. 피부를 좀 어리게 만들어주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리쥬란은 성장인자를 직접 주사를 하는 거고, 주베록은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주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시술이 효과는 참 좋긴 한데 이제 좀 단점이 있다면 멍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컨실러로 가리면 어느 정도는 가려지긴 하는데 그래도 한 5일 정도는 멍들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톡스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시술 횟수에 제한을 두면 좋을까요? 횟수 제한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느낌상 여러 번 맞으면 이거 피부 썩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여러 번을 맞아도 내성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한다? 빼놓고는 좀 피부가 나빠지거나 그런 건 없고, 오히려 피부 쪽에 약간 흘러들어가면서, 원래는 근육에 맞지만 피부 쪽에 약간 흘러들어가면서 콜라겐을 좀 타이트닝 해주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어서 피부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내성 말씀드렸는데, 내성이 걱정되시면 내성이 훨씬 덜어는 제오민이라는 보톡스가 개발이 돼서 그런 쪽으로 맞으셔도 괜찮아요. 피부가 어떻게 나빠진다라는 그런 인터넷에 써둔 게 그런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톡스가 다만 보톡스가 동적으로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표정 주름에 맞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표정이 일시적으로 어색해질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정말 흔합니다. 특히 이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흔해서 안 맞아야 될 사람이 특별히 존재하거든요. 꼭 미리 맞기 전에 의사 체크를 하고서 이제 시술하는 게 좋아요. 성형외과 혹은 피부과에서 덤터기 쓰지 않는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피부과 병원에 간다고 하면 이런 덤터기 쓸까 봐 걱정되는 게 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제가 이거를 하니까 이런 걱정 별로 안 하다가 또 분야가 다른 데 가잖아요. 막 치과? 이런 데 가면 혹시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병원마다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돈을 쓰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병원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다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없진 않은데, 예전에 실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분들 환자분들의 어떤 백을 좀 본다, 백의 브랜드를 좀 봐가지고 좀 고가 백을 들고 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권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너무 부티나게 하고 가는 경우는 담고 가지지 마시고. 네, 굳이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뭐 차키 같은 것도 일부러 뭐 꺼내둘 필요도 전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주소를 보고서 또 실장님들이 또 이 짐작을 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주소를 쓰세요 했는데 가장 내가 이 동네에서 가장 고가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권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거주 정보는 사실 멀리서 오시냐 가까이서 오시냐에 따라서 이분을 얼마나 좀 자주 볼 건지, 이런 진료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럴 정도면 뭐 구나 아니면 지역이라면 동정도까지만 쓰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술을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받아야 될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웬만하면 조금씩 받는 거를 권해요. 어떤 시술이든지 부작용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작용 문제도 그렇고, 또 내가 시술을 한 번에 여러 가지 받았을 때 얼굴이 조금 변할 거 아니에요. 그 변화가 나한테 꼭 달갑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꾸준히 여러 번 가는 게 효과도 더 좋을 수 있고, 피부 노화도 더 꾸준히 하니까 더 막아줄 수도 있고, 또 부작용도 덜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이 병원이 생각하는 그 얼굴의 예쁜 방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다만 나는 이직하고 있는데 이번밖에 안 된다, 이번이 지금 쉬는 기간이라서, 이런 분이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오시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굳이 얼굴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한 번에 많이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15년 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제일 후회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예쁘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당시에 유행에 휩쓸려가지고 그래 이게 예쁜 거야 라고 저도 착각했던 그런 점이 있거든요. 아마 근데 지금도 저 같은 실수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 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굴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조금씩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맞는지 해보고, 또 좀 지내보고, 또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했어 그럼 조금씩 하고, 이런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름닥터 채널이라는 미용 정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유익한 정보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와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